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좀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각각 2.6%, 또 3.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금요일 미장 같은 경우가 조금 빠지기도 했고 오늘 휴장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좀 한 주를 열고 있는데요. 한 주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조정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에서 좀 이미 좀 밀려 있는 상태였지만 또 미증시는 금요일 전까지는 그래도 신고가 달리면서 좀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소폭의 좀 하락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하락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정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조정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너무 좀 급등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또 급락이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서 상승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좀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일단 2600선 자리를 계속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직전에 저항선 라인 이런 자리들을 아직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21선 자리도 아직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뭐 물론 이제 2600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잘 지지돼서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2700까지는 시장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FOMC 전까지 7월 FOMC 전까지는 2700선까지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일단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이 좀 나야 되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반도체 업종을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아직 저는 뭐 끝나지 않았다. 이 상승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 900선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고션 뭐 예전에 나왔었던 중국의 고션이라는 업체가 미국에 이제 공장 짓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약간 예전에 나왔었던 오보 비슷한 거죠. 뭐 확실히 오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확정된 바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좀 2차 전지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배제될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만회되는 모습이고 오늘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 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양원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고점 자리 일단은 뚫어줄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뚫어줬을 때는 950선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된다.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뭐 당장 이게 내일 뚫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지수 상황이 왔었을 때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조정을 또 받을지 그거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공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지난주부터 쭉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이번 주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좀 거쳐가는 게 더 건전한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부근에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시장이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숨고르기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안전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에서 2,700선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또 일단은 코스닥도 950선까지는 열어두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부근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좀 짚어보는 게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저희가 종목 분석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 전에 이런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보실 수가 있고 장중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1일과 또 22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연설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승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오전장에서 상승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이제 개별 이슈 종목 중에서 PJ 메탈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회사 풍전비철이라는 회사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PJ 메탈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를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올라갔는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자회사 영향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준 이후에 뭐 잘 버텨주는 모습, 지지선 자리를 좀 깨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거래대금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 나왔을 때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았다. 원래 급등이 한번 나와준 이후에 뭐 조정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게 좀 조정을 좀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큰 조정 없이 거래대금이 없이 이렇게 좀 횡보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눌림목 자리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재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폐배터리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몇 기업들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미 좀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또 폐배터리 기업들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좀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매출로 크게 뭐 기대할 수 있는 거 좀 적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 자회사가 새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 이런 걸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윗골을 달고 좀 밀리고 있는데 직전의 상승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한 번 더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뭐 혹시나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 시 뭐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고 거래 대금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유하시고 만약에 거래 대금 터지면서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했었을 때는 차익 실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J메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20% 가까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 대응부터 향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까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오늘은 이제 삼부토건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삼부토건 상승 무섭죠. 벌써 뭐 1,000원대에서부터 3,600원, 오늘 3,700원까지 올라갔는데 조만간 4,000원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쭉 보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21일, 22일 영국에서 재건 회의가 있어요. 2차 재건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뭐 철도 관련 이슈나 아니면 뭐 원전 쪽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재건에 대한 준비, 요것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 준비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 이런 취지로 좀 이런 회의가 열리는 건데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급등을 한 게 아닌가. 삼부토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정치인 관련주 엮이기도 해서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조정 없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하락했을 때 크게 빠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나서 확실하게 이제 재건 쪽으로 뭔가 좀 계획적으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여기서 이제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러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관련주로 또 국보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국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폭이 커요. 이게 10,000원대에서부터 바로 뭐 한 7,000원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예시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상관없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거래 대금 크게 터졌을 때는 너는 매물이 털고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삼보토공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일단 상한가 못 닫았지만 상승으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양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내일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 나왔을 때는 물량 정리하는 물량으로 보시고 일단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재건주는 일단은 당장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좀 조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도 여러 번 좀 부각이 됐던 테마인데요.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21일과 22일에 2차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철도나 원자재 쪽 이슈가 나와주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승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실적 관련해서 방산 테마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오히려 좀 이런 쪽이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4%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방산주가 좀 어떤 한 테마의 주축을 이룰 정도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좀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거쳤지만 조정폭도 크지 않았고 좀 기간적인 면에서 기간 조정은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역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업종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급등을 하면서 다른 방산주들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원래 이제 대장주였었던 현대로템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역시나 저도 현대로템 아직은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계속 같이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하면서 현대로템이 또 급등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방산 테마로 돌고 돌면서 선순환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일단 좀 봐야겠죠. 거래 대금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이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호재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래 대금이 터진 날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약간 좀 줄면서 좀 지지하는 구간을 좀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매매 패턴인데 오늘은 일단은 지켜보신 이후에 일단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동유럽 쪽에서는 이런 무기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비해서 미국이나 독일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가성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따놓은 수주만 해도 아마 올해 다 납품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수주가 많은 상황이긴 해요. 이런 무기 뭐 전차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어서 넘겨야 되고 이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을 뽑아도 이게 빨리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저도 지금 오늘 나오는 흐름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공략적으로 또 드릴 수도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저랑 같이 또 이런 방산주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방산주에 대한 자료들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좀 잘 잡으셔서 그 업종 안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뭐 저점을 좀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슈를 분석해 주실 때마다 단기적인 이슈보다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호재가 정말 좀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로서 올해 초반에 좀 큰 시세를 보였다가 좀 숨고르기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실적 관련된 이슈가 받쳐준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관련해서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공부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 텐데요. 뷰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 AI 관련주로서 좀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36%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6월 초에 공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요.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반도체 칩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을 때 15% 급등을 보였고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지난주 공략주인데요. 신고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CIS도 지난 금요일 공략했던 종목인데 당일 또 이제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진행을 해주실까요? 네, 뷰노 일단 의료 AI 관련주 쪽인데 아직도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수에 대비해서도 좀 양호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전고점까지는 한번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제가 계속 좀 끝까지 추적해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날에서도 크게 안 밀리고 잘 버텨주고 있고 뭐 거래 대금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충분히 좀 지지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종목입니다. 일단 의료 AI 쪽에서는 뷰노랑 루닛이 양대 산맥인데 루닛도 일단 흐름이 오늘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한 번 더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TV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뭐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승 추세로 들어서게 되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트위치 스트리머 동시 송출을 좀 막았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이 넘어와서 별풍선 요거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조금 아쉬운 게 좀 대형 스포츠 중계를 좀 따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프리카가 좀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직 그런 이슈가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천천히라도 보셨으면 좋은 종목이고요. 칩스앤미디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CIS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칩스앤미디어나 하나마이크론은 아직 추세적으로는 꺾이지 않았거든요. 계속 무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노려보실 수 있어요. 너무 뭐 고점에서 약간 밀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CIS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은 저는 뭐 CIS뿐만 아니라 다른 전고체 배터리들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지금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좀 적은 충전 시간에 비해서 길게 오래 쓸 수 있는 전기를 오래 좀 축적할 수 있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이제 점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요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상황에서 좀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뭐 당장 이게 뭐 급등해가지고 뭐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그런 뭐 흐름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뭐 급등 종목들 뭐 지금 최근에 소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식량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뭐 금방 슈팅이 나왔다 금방 밀리기도 하지만 또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앞으로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차트적인 면과 재료적인 면, 수급적인 면 이런 거 다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코세스 공략주로 지금 코세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차트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좀 앞선 이 매물대에 이런 앞선 매물대를 다 소화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코세스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공략주를 드리기 전에 이미 좀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조금 좀 아쉬운데 오히려 좀 오후장에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왔으면 오전장에 공략을 해서 오후장에 이제 수익이 나는 상태로 좀 갈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요건 이제 코세스는 공략주로서 오후장까지는 한번 좀 보고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여기 앞선 매물대 자리 다 소화하고 나서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14,500원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고 15,000원 자리 부근인데 아직 뭐 올라갈 자리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종고점까지도 아직 여유 있고 아직 거래 대금도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한번 좀 노려볼 만하지 않나 해서 좀 공략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저점을 깨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공략하시면 안 돼요. 더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오히려 신저가라든지 아니면 61선 자리 이탈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6월 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오늘장 공략주 코세스인데요. 저희가 11시 방송이지만 또 이 장 전에 대본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급등이 나온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장중 대응 가능한 지점들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료부터 수급 또 차트까지 분석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 시그널도 잡아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상승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전문가님을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처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오늘부터 매주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들과 함께할 마켓 시그널의 박중혁입니다.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또 투자에 유용한 재료들을 마음껏 가져와서 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성공 투자 승리하실 수 있도록 또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중혁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매일같이 저희와 함께 이슈도 분석을 해보고 차트, 특히나 차트에 강점이 있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한 줄 수양평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그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화학에서 그 투자 설비를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약 2조 원 가량을 이제 매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LG 엔솔이 4%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0.79% 하락 중에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하락 가지고 시장을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혀 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에 좀 많은 하락을 시장에서 우리가 겸했잖아요. 그럼 그 하락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22년도는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또 23년도는 그 하락에 대해서 반등세를 취하고 있는 과정 중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작년 하락의 음봉의 중간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 2,650포인트, 코스피로는 약 2,650포인트가 딱 그 하락폭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년도에 불장을 찍고 22년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거기에 또 금리 인상도 있고 다양한 아주 악재 속에서 하락을 맞이했고요. 올해도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뭐 2,100포인트냐, 2,000포인트냐 하락을 하는 어떤 많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를 시장으로 선두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뭐 자동차, 2차 전지 계속 섹터별 또 테마별 순환이 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가 작년 하락 음봉에 대한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2,650 또는 여기서 하락폭의 3분의 2 지점인 2,750 이 구간이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미국 CPI라든가 FOMC 뭐 또 중국 실물 경제 지표 22회의 뭐 중요한 일정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오늘 하필 이제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휴장 내일 그러니까 앞으로 단기적으로 현재 이제 이번 주부터가 주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쪽이 아니고요. 저는 시장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또 상승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뒤늦게 너도 나도 안 좋다. 또 시장이 상승하고 좋을 때는 뒤늦게 좋다. 그래서 2,800 간다, 3,000 간다.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저도 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다이렉트로 바로 치고 가기에는 분명 상승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너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도 있고요.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도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기류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좋은 어떤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달리는 가운데 물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조정 없이 계속 또, 그러니까 물론 4월 중순에서 5월 이 구간에 조정은 있었죠, 분명히. 3월에 2차 전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3, 4월에 우리가 조정이 분명 나왔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레벨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가격적으로는 코스피 가격적으로는 2,650에서 2,750은 상당히 매우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구간을 잘 소화해야 그다음 뭐 2,800이든 3,000이든 그 이상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정이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정? 무서워할 거 없다 이겁니다. 걱정,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조정이라는 건 나와봐야 알겠죠. 지나가야 또 결과론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자. 지금 벌써부터 걱정,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승하는 가운데 분명 반드시 조정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부는 좀 현금화를 수익 구간의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중인 걸 수익 극대화로 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현금화를 일부 해서 혹시나 나올지 모를 조정을 좀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스탠스로 가자. 그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분명 우상향 계속적으로 상승 가도로 달리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 증시는 2,800, 3,000도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가는 가운데 분명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다라는 거, 그 조정을 생각 유념하시면서 또 다음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정말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1년도 불장 이후로 쭉 거쳐온 이 조정장 속에서 지금 부분이 그 하락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에서 조정을 거쳐가는 것도 건강한 상승장으로 가는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스탠스겠죠. 지금 시점에서 수익 중인 부분들은 일부분 실현을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상승 국면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 분석부터 숲과 나무를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 박중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향후 종목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외국인과 차트, 이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을 알아봤는데 좀 포맷을 새롭게 만들어봤습니다. 오전장 시그널 보내고 있는 두 종목 알아보고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전장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전 2기 관련해서 이 공식화를 받는 수혜가 부각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5.7%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장중에 12% 넘는 상승이 나왔다가 7%가량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부터 쭉 상승을 보이면서 4,100원 부근대에서 급한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자, 이번 주 21일과 22일에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후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우리가 이제 흔히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관리, 또 원자력 발전소 해체, 또 비파괴의 검사 등 원자력 사업에 관련된 또 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르비텍이 2010년도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알고 가야 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최근 이제 오늘의 이슈는 원전 관련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 종전 끝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미 폴란드에서도 이미 한번 재건 포럼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뭐 SY 저희가 노름톡방에서도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오르비텍이 또 새롭게 재건 관련주로 또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사실 오르비텍을 앞서서 점검 본질을 찾아보면 원전 해체 관련주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알고 있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6월 초에 방금 이제 화면에 보였지만 지금 보이죠? 방사능 오염 측정기거든요. 그래서 6월 8일과 뭐 12일 요 6월 초 정도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차단 소식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보유했다는 사실이 오르비텍에 이제 부각이 됐고 또 그 이후로도 그 방사능 측정기 이 보유 사실이 계속적으로 연일 지속이 되면서 6월 8일 요 날이 되겠네요. 자, 차트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날부터 시장에서 이제 윗꼬리를 당일 달고 내려왔지만 이제 방사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고 그 부분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해산물에 대한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사실 수산물 시장에서 충분히 이 측정기를 배치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을 보시면 80만, 약 80만 원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사능 측정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고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시장의 한계 정도는 가령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그의 위험 요소에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 것은 이제 재건 관련주까지 한번 더 기름을 붓는 좋은 쪽입니다. 부채질을 해주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상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연초에 우리가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4,000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제 원전에 관련 계속 그 전부터도 원전 해체 관련주 그렇게 지금 시장은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오염 방금 말씀드린 이슈 그게 부각이 되고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대에서 오늘 또 새롭게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원전 해체 관련주 그리고 또 최근에 방사능의 측정기 그리고 오늘 또 재건 관련주 상당히 모멘텀이 이슈 재료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이게 일봉 차트지만 월봉, 뭐 연봉 크게 우리가 펼쳐보더라도 아직도 바닥을 다지는 어떤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당일 단타라든지 뭐 단기 또는 이제 뭐 스윙이나 중장기전으로 바라볼 때 주봉상에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는 주황색 선 이것을 제가 좀 체크를 합니다. 보면 주황색 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계속적으로 수년간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주황색 선 아래에서 다시 위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가 다시 건강해지려고 하는 어떤 모습 과정 중에 기술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뭐 물론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그러니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이슈.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주요 매물대를 뚫고 갈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재건 쪽에 이슈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한번 이슈를 바로 한번 실시간 뉴스를 체크해 볼게요. 자, 제2의 마셜 플랜 우크라 원전 2기 건설 공식화의 수혜주 부각. 이렇게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쫓아가는 건 좀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중에는 이미 단타 관점으로 사고팔고를 우리가 이미 개장 초반에 했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장중에 단타를 하시는 분 또는 단타를 원하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장이 핫한 시장에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듬뿍 담긴 종목들을 뽑아서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로 한번 풀어가 보시고 또 당일 이제 마감 이후에 일봉상에 우리가 이슈와 재료를 점검하면서 일봉상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스윙 쪽으로 한번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비텍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키핑했다가 한번 이후에 일봉상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후에 눌림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멘텀이 다양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로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의 수급 시그널 바로 국보입니다. 자,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이슈로 부각을 받고 있고 오늘 장에 역시나 강세 13% 이 상승 중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사실은 거래가 재개된 이후로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2배가량 상승이 나왔고 이후로는 쭉 횡보를 거쳐가다가 최근에 또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파워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5월에 이제 올라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국내 유망한 드론사들 또 로보틱스 관련된 사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성장 가능성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국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국보가 저도 보니까 이때 이제 1분봉 차트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승 그 VI가 걸렸던 1차 상승이 걸렸었던 자리인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상승 VI가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종목이 멈춰 있다가 다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서
단 한 2, 3% 정도가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추가 상승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대해서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국보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건 관련주로 오늘 오전에 또 같이 앞서 오르비텍과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또 단시간 내에 추가 상승했던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상승을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이 폭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보시면 죄송합니다. 한 20%가 급등을 했다가 단시간 내에 바로 내려오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그 출발 지점, 이슈 부각, 수급 붙어서 상승했었던 자리는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다시 지금 재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1시 반 이후 흘러가고 있는데 남은 오후장에 봤을 때 이 하단부가 좀 깨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든지 국보라는 종목은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겠고요. 자, 일봉상 차트를 돌아와서 본다면 5월 초 중순까지 일봉상 이제 좀 거래 정지,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역시 5월 중순경에 재건 이슈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2연상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2연상이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1연상도 쉽지 않은데 연속 2연상이 나왔다라는 건 확실히 시장에 좀 부각을 나타낸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라든가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라는 종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되 일단은 기술적으로 단기적 플레이를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국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연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까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에서 상승 보내고 있는 종목들 두 가지 알아봤고요. 차트적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MK전자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랜 기간 또 2달가량의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1월과 2월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요. 국내와 해외 기업들과는 어떻게 좀 협력 중인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MK전자라는 이제 회사는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본딩 와이어와 솔더블을 납품하는 소재 기업인데요. 그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수혜를 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본딩 와이어는 1위고요. 또 솔더볼은 3위 이렇게 기업 업체입니다.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엔비디아, 퀄컴 등의 반도체 기업이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과도 직간접적 거래를 하고 있는 뭐 140여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후 공정 외주 기업 등을 합쳐 보면 국내외 직거래하는 어떤 업체들 140여 곳이 되는 회사고요. 최근 이슈를 보면 일봉상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 보면 2월 14일에 또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서 챗 GPT 연관 반도체를 이제 대만에 특허 완료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요 날이죠. 2월 14일에 상한가가 좀 나온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상한가 나온 물론 이제 갭상승한 부분도 있죠. 그 라인대 안에서 계속 박스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또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뭐 연일 반도체가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의 이제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15일에 또 시장에 한번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이고 또 거기에 차량용 반도체고 또 국내외 글로벌 회사와 또 직간접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에 우리 반도체 그리고 AI, 이 엔비디아의 광풍 속에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2월 14일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
이 나온 시점 안에서 주가가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4월 중순 때는 올라갔지만 내려왔고, 그럼 또 무너지지도 않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논다면 얼마든지 지금 6월 15일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이 자리, 이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신규적인 관점으로 공략해 볼 수 있겠고, 보유자 역시 한번 보유자 및 없는 분들은 주가 조정 시 하단부를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일봉상에서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HTS 혹은 MTS 이렇게 차트를 설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주가의 캔들과 또 이동평균선 그리고 하단부에는 거래량,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공략을 하실 때, 기술적 지표 분석을 할 때 중요한가 이제 주가의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후행성인 보조 지표지만 이동평균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목균형표 중에서 구름대, 흔히 말한 구름대라는 걸 좀 제가 추가해서 넣었는데, 이제 주황색 표시가 되는 게 양이고요.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음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 구름대를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또 상한가가 나왔었던 자리, 그리고 4월에 추가 상승했었던 자리, 이 두 지점이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약 16,000원과 18,000원, 좀 레인지가 큽니다만 18,000원과 16,000원과 18,000원대의 상단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은 상한가가 나왔었던 자리, 그리고 최근 5월 중순에 12,000원대를 찍고 갔기 때문에 하단부는 약 12,000원대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자리를 잡아보고, 12,000원대, 상단은 16,000원과 18,000원, 이 두 지점을 체크해서 보시고 이 안에서 한번 또 트레이딩 관점까지 한번 이어가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2월 14일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차트 분석도 해주셨지만 이외에도 이평선이라든지 또 거래량, 추세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활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저희가 오늘 시그널을 4가지 종목들을 사실은 준비했는데 첫 방송이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한 가지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또 분석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박중혁 전문가님과 소통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